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영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국어를 공부할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은 세종대왕과 한글, 그리고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세종대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는 문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 문자도 보이고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로마자도 보이고요. 중국의 한자, 그리고 일본의 히라가나라는 문자도 보이네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자가 있어요? 베트남 학생들, 또 몽골 학생, 태국 학생들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 한국어는 어떤 문자를 사용할까요? 네, 바로 여기에 있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어를 표기할 때 쓰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의 이름은 한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언제 이 문자들을 만들었는지 알아요?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사용하는 많은 문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물고기를 그림으로 그렸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글자가 물고기를 뜻하는 글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고대의 유물에서 발견될 만큼 누가 또 언제부터 썼는지 알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문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한글은 어떨까요? 한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은 그것을 만든 사람과 또 만든 시기, 그리고 만든 방법과 이유까지 모두 다 알려져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럼 우리 한글은 누가, 또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선생님하고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한글의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아는 학생도 있고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세종대왕입니다.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의 왕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네, 이것은 한국의 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00원짜리 지폐인데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 10,000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세종대왕님이 10,000원 지폐에 나와 있네요. 세종대왕님은 이렇게 한국의 지폐에 등장할 만큼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교육과 과학, 또 음악, 그리고 정치 등에서 아주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요. 세종대왕님이 남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세종대왕님과 함께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한글을 만드셨는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문자,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요, 1444년에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1444년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한국어를 어떻게 글로 썼을까요? 한글이 태어나기 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옆 나라인 중국의 글자, 이 한자를 빌려와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우리 한국어를 쓰기 위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글을 잘 배우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된 안내문이나 벽보를 보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자는 우리의 한국말을 정확하게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세종대왕님께서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표정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종대왕님이 하신 일은 바로 훈민정음을 만든 일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훈민정음은 한자와 다르게 소리 문자였기 때문에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되었는데요. 그럼 세종대왕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을 만들게 되었는지 한번 한글의 제자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든 제자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모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모음의 기본자를 만든 기본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모음의 기본 원리는 바로 하늘, 땅, 그리고 사람입니다. 둥근 모양의 하늘과 옆으로 긴 모양의 땅, 그리고 위아래로 긴 모양의 사람의 모습을 참고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모음 기본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세 개 기본 모음자의 조합으로 총 21개의 모음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늘과 땅이 만나면 오라는 모음을 만들 수 있고, 하늘과 사람이 만나서 어라는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의 모음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자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음은 그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역은 기역을 발음할 때 앞으로 구부러지는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요. 니은은 발음할 때 혀가 위로 구부러지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입니다. 그리고 시옷은
그 소리를 낼 때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입니다. 또 다음 자음들도 살펴볼게요.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그리고 이응은 그 소리를 낼 때 우리의 목구멍이 동그랗게 열리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소리 문자이지만 그 소리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만 봐도 그 소리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세종대왕님과 당시 학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우리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해요. 열공합시다.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열공합시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열공합시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